환경활동가의 시점으로 보는 지구 전지적 환경 시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월에 모신 분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동료이신 분이에요. 환경교육에도 진심이시고 미생물, 생태에도 진심이신 홍기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소영 선생님이 초대해 주셔서 별다른 능력은 없지만 달려왔습니다. 없다니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흙을 좋아해서 아직도 흙놀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 환경교육사가 되었네요. 제가 사는 곳은 용산동이고요. 향산이라는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는 탄소 포인트제가 처음으로 시행될 때입니다. 그때 환경에 호기심이 생겼고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환경 관련 강의를 듣고 수료 후에 강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라니요, 선생님. 정말 대선배님이세요. 저도 반밖에 안 되는데. 근데 선생님, 그 탄소 포인트제? 네. 네, 그건 뭐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에너지. 네, 네, 그런 걸 여러 가지 저희 같은 성수에서는 또 열병합, 그죠? 그런 거 이런 걸 합쳐서 2년간 지난해와 올해 걸 비교해서 다시 절약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네. 그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시행된 그렇군요. 지가. 그렇군요. 네. 내가 좀 그걸 할 때 가입을 하고 처음에는 제가 돈을 엄청 받았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탄소 포인트제에 대해서 알고 가입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안 쓰는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댁으로 이사를 갔을 때입니다. 어른을 모시려고. 그러니까 어른이 사용하시던 냉장고가 한 개 더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사용하지 않는 건나물, 미역 이런 걸 다 넣어놓고 냉장고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절약하기 위해서 끄고 가감히 냉장고를 한 대는 버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탄소 포인트제가 되는데 전기요금은 한 달에 절약한 거와 냉장고를 합쳐서 15,000원이 절약이 되었고요. 그 6개월에 한 번 포인트 5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와 정말 네, 도움이 되는 활동이죠. 에너지도 줄이고, 네,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네, 맞아요. 선생님 지금 요즘에 하시는 활동 엄청 많으시잖아요. 사실 바쁘시죠. 최근에는 제가 거기 SNS에서 봤거든요. 그 시니어 분들 교육하시던데. 네, 보통은 2월에 강의가 없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대구 제가 복지협회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으로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처음으로 이제 어른들을 만나 뵙게 되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열정도 가득하시고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교육도 많으시고 하시는 그리고 교육장에서 인기 많으시잖아요. 또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EM에 관한 교육 선생님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지금 요즘에 관심이 좀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EM을.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 EM이 뭔지 이런 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기는 아니고요. 제가 EM을 좋아하고 EM
특히 EM 강의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환경 강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10여 년 전에 받았을 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공도 아닌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게 EM 덕분입니다. 제가 강사 초창기에는 녹색 아파트라고 지정된 아파트에 가서 EM 발효액 만들기와 아크릴 수세미 뜨기를 알리는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EM은 제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것이다 보니까 환경 강사 시작에 어려움 없이 그래 해보자 하는 의욕으로 시작했습니다. EM이란 한 80여 가지의 유익균으로 이루어진 미생물 복합체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살을 씻을 때마다 EM 발효액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화장품이나 세제 만들 때도 EM을 넣고요.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생활 전반에서 사용하는데 EM을 많이 사용하면 주변 환경을 유익한 세균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하신 교육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네. 그때 EM 활용하셔가지고 그 청소년들하고 네. 흑공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흙이랑 같이 섞은 건가요, 선생님? 네, 황토 흙에다가 EM 원액이랑 또 볶아시라고 해서 살게에다가 EM 원액을 넣어서 발효시킨 게 있습니다. 이제 흙이 빨리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서 한 일주일간 발효시키고 또 일주일은 굳히고 해가지고 그걸 네. 어디다가 하천이나 강이나 네. 이런 데 던져주면 네. EM은 수질 오염을 자정시켜주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동안 요즘은 청소년 네. 센터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고 성인들도 달서구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매해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정지됐죠. 네, 정말 그 활동이 의미도 있고 네. 또 청소년들한테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작업이 되니까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그 화장실에 있잖아요. 네. 그 EM을 뿌려가지고 네. 요렇게 발효하시는 화장실이 있던데 네.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게 EM에 여러 가지 균 중에 강합성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냄새 제거에 탁월한데 EM을 사용하면 만약 위에 집이 고층의 집이 사용하면 그 아래층 모두 내려가면서 그 하수도관을 EM화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싱크대뿐만 아니라 화장실 이런데 좀 냄새 맡기 싫은 냄새 나시죠? 화장실 청소 네, 열심히 맞아요. 한다고 해도 그죠? 그런 냄새를 없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되는 있죠. 그런 네, 거 세제가 있죠. 그런 세제보다는 훨씬 유익하고 수질에도 도움이 되고요. 수질에도 저기 우리 하수 처리장 있죠. 네. 지금은 화학약품 사용하지 않습니다. EM처럼 이런 네. 미생물 제제로 수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걸 정화를 쓰는군요. 시킵니다. 네, 그런 걸 네, 시킵니다. 그랬군요. 네, 가정에서도 와, 이렇게 좋은 EM 네. 저희들도 쓸 수 있도록 선생님 어디서 구할 수 있죠? 네, EM은 대구의 YWCA 아시죠? 네. 네. 저도 처음 거기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판매할 때 그게 벌써 한 17년 전이었어요. 대구 처음 올 때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대구에 들어온 지가 그랬는데 YWCA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상으로도 얼마든지 있고요. 대구 곳곳에 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재료상에서도 판매되는데 가격이 조금 그렇군요, 선생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이런 EM도 그리고 액체 비료, 뭐 깻묵 이런 걸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미생물을 통한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실 어떤 점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EM을 활용한 액체 비료를 만들어서 제 농장에서 모든 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처음에 농장에 식물을 심었을 때 가족들이 농약 주려거든 기름값 버리지 말고 농작물 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농약 대체법을 뭘까 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 중에 EM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YWCA에 가서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발효액을 만들어서 흙에 뿌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방앗간에서 깻묵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하고요. 또 생선 찌꺼기, 또 커피박 등으로 다양한 액체 비료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농장에는 화학 비료는 전혀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희 집 관리비, 고지서의 음식물 처리 비용이 제로입니다. 우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가 전혀 안 나오시고 네. 그걸 발효해서 계속해서 이제 퇴비를 만들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해서 예. 가정에서 항상 이런 친환경 활동을 손수 다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실천을 하시지만 네. 제가 선생님 글에서 그 사진 그거 봤거든요, 선생님. 네. 그 서류봉투 크라프트지 네. 노란 서류봉투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네. 그걸로 주머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물 같은 거 넣으시고 근데 저도 그걸로 냉장고 안에 네. 채소 넣어서 보관하거든요.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역시 우리 기수 선생님이 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평소에 네. 이런 제로 웨이스트 어떠세요? 가정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저는 어릴 적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특히나 크래프트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신학기가 되면 새 교과서에 책거풀을 종이 포대로 입혔습니다. 소영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 옛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물건을 담아서 뒷베란다에 정리해주면 그 어떤 인테리어보다도 저 자신 멋지다 생각을 합니다. 또 비닐이 한 장이라도 나오면 좀 깨끗이 씻어서 말리고 재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물 쓰레기는 EM을 첨가해서 만든 세제를 사용하므로 조금 위로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제품 포장지는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는 먹거리 외에 별로 구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장을 볼 때는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좋아하고요. 아니면 집 앞에 작은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조금씩 구매하고 또 과일 껍질 중에 귤 껍질 같은 경우는 제가 말려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된 음식은 남기지 않고 알뜰히 먹는데요. 무심코 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이유는 어릴 적부터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밥상머리 교육의 영향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음식을 왜 남기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남긴다고 그러는데 어릴 적부터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보면 이렇게 네.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들러보면 꼭 뭐 케이크 한 조각, 뭐 반찬 조금 이렇게 딱 남겨놓고 가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정말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끔하게 비우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네. 가지고 있다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일은.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상을 또 이게 실천을 직접 하시면서 교육도 하시는 이런 모습 보면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는데요. 선생님한테
제가 생소한 얘기를 또 알게 됐어요. 선생님은 이제 오래 전부터 하셨던 건데 네. 이제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아쿠아포닉스. 네, 청취자분들도 이 단어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이제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으로 채소를 기르시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수경 재배를 하는데 물고기가 살고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물고기의 배설물인 암모니아 미생물에 의해서 저는 EM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질산염으로 바꿔주고요. 그 질소 비료는 다시 식물에게 가서 또 식물은 먹고 물을 정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깨끗해진 물은 다시 물고기가 사는 수조로 이렇게 순환 농법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가정에 네. 그 물살이들이 살고 있는 어항이 있고 네. 그 위에서 채소가 자라고 네. 네, 다시 물이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인가요? 네, 네, 네.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어릴 적에 이제 아이가 자꾸 기관지가 안 좋다 보니까 소아과 원장님이 권해 주셔서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가습기 대신에 그렇게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한 20년쯤이 넘었네요. 시어른들이 편찮으셔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시댁에는 큰 연못이 있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주택이니까 마당에 있었는데 물고기, 금붕어가 저희들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어항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그 물고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 가지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네. 네. 그래서 커다란 마침 장독대가 있어서 장독 뚜껑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키웠는데 숫자도 많고 너무 크다 보니까 물을 너무 이렇게 많이 자주 쓰게 되는. 네. 따뜻해지는 경우에는 한 5, 6월 넘어서부터는 물을 너무 자주 갈아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환경 강사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 물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아쿠아포닉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물을 추가하는 것밖에 없지 더 이상 그 물을 버리지는 않고 있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삼채소들을 네, 키워서 그렇죠. 먹거리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활용도 하시고 네. 물도 물 에너지도 또 네. 자원을 아끼시는 네. 활용이 되는 정말 신기한 농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들 신기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겠죠, 선생님. 이걸 소개하는 방송을 제가 네,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네. 와, 선생님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그 손재주가 아무래도 좀 있으시니까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또 EM도 쓰시고 아쿠아포닉스도 하시고 화장품 공방도 하시고 도자기도 만드시고 맞죠? 그 향산 공방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네, 손재주라기보다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양한 데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 생각을 됩니다. 도자기를 예전에는 유약을 바른 그릇 위주로 만들었는데 환경 강사 활동을 하면서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라고 그죠? 자연으로 돌아가기 쉬운 그런 제품만 만들어서 지금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공방이라기보다는요. 제가 20여 년 전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꾸준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하지 않고요. 제가 마을 공동체 용산나래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EM 발효액 만들기 또 화장품 만들기를 알려드리는 활동은 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여기 달서구 성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거네요? 네. 바로 옆 동네. 네,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니까 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쓰는 그릇, 내가 쓰는 컵 이런 거는 네.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면 훨씬 애착을 가지고 소중하게 쓸 것 같아요. 지금 서영쌤 말씀하시니까 네. 그런데 솔직히 네. 컵이나 그릇은 네. 테라코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오면서부터
약간은 환경 강사하면서 접었던 공방을 다시 시작하면서 물고기 놀이터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하기 시작했고요. 강사 활동이 일시 정지되었을 때부터 했고요. 그리고 다육이 화분 네. 이제 테라코타는 가에 유약을 바르지 않으니까 흙 색깔 그대로 있는 화분들 보셨죠? 네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걸 컬러가 만들어서 단조롭긴 하지만 네, 흙 네. 색깔에 따라서 흰색, 붉은색, 검은색, 뭐 회색 다양하죠. 그건 흙 색깔 본연의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너무 좋네요. 이게 물론 원색의 뭐 아름다움도 네, 예술 작품으로 쓸 수 있지만 네. 그 자연의 스스로의 색깔을 빛으로 가진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것도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나도 이것도 해보고 싶고 하지만 저는 좀 손재주가 너무 없는 편이라 요즘에 제가 그 저희 집 옥상에 텃밭을 좀 가꾸고 싶은데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이 식물 키우는 거 텃밭 가꾸기 가능할까요, 선생님? 뭐 이렇게 좋은 팁을 좀 주세요. 소영 쌤처럼 적극적이고 재주 많으신 분이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자, 옥상은 아주 좋은 농장이 될 수 있습니다. 농작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빛, 또 물, 영양분인데 빛은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죠? 흙이나 물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흙은 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배양토나 그죠? 그런 또 상토 이런 걸 이용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아쿠아포닉스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네, 외부에서도 네, 이제 가능한가요? 빛을 많이 보면 이제 물 닿는 부분에 이끼가 조금 끼기는 하지만 그건 한 번씩 청소 그죠? 네, 해주시면 되고요. 더 자연 햇볕을 보면 좋겠죠. 그런데 겨울에 아쿠아포닉스는 삼채소를 키울 수 없으니까 물고기가 이게 깊이가 깊으면 위에는 얼음 얼고 금붕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살아요. 잘 사는데. 얼음 밑에 살아있나요? 네, 금붕어. 네, 마당 같은데 연못에 금붕어, 잉어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고 특히 소영쌤 같은 경우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한 게 비거니즘이시잖아요. 네. 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텃밭 가꾸기 하셔가지고 직접 재배한 다양한 채소들을 맛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네. 제가 심어서 먹는다는 게 좋은 일 같아요. 이런 저희들의 활동 그리고 일상 자급하는 삶이죠. 선생님은 도시농부라는 단어를 쓰시던데요. 네. 이 도시에서 스스로 자급하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제가 어릴 적에 대구지만 약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친근감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농부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소영쌤처럼 옥상 활용 너무 좋고요. 저 같은 경우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하고 있죠. 아파트 베란다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조명을 설치하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나 아쿠아포닉스 농법 대량으로가 아닌 가정에서는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요. 관상어를 키우면 아이들은 취미 생활이 되고요. 또 어른들은 채소를 키우는 취미 생활이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 간의 소통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네. 그러네요. 이게 거창한 사회적 가치를 꼭 추구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삶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환경 교육, 그러니까 삶에 녹아드는 환경 교육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꼭 필요한 어떤 철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소영 선생님도 항상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일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즐거우시죠? 그럼요. 네. 네, 저도
지금의 활동이 너무 즐겁고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저의 철학은 오늘 또 하고 싶은 일, 내일 또 즐거운 일, 이런 걸 찾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겠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주저리 아니에요, 이야기 아니에요. 나눴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 정답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네. 선생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교육을 하고 있고 사실은 뭐 필수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연과의 생태는 저희가 그냥 존재로서 같이 이렇게 일상을 구현하는 행복의 하나인 거지. 네, 특별한 게 사실은 아니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정말 평소에 듣고 싶었는데 저희가 정말 자주 뵙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잘 없었어요. 네, 제가 라디오를 초대하면서 네, 평소에 궁금했던 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도 홍기수 선생님의 네, 행복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강사단으로 활동하시고 대구시 탄소중립 강사이시며 도시농부이신 우리 홍기수 선생님 모시고 오늘 재미난 얘기 들어봤고요. 흥미로운 아이템 컨텐츠도 많고 도시의 농부로 살아가시는 선생님의 삶을 저희가 오늘 잠깐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전지적 환경 시점은 여기까지고요. 음악 듣고 지구의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